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패스 정보처리 실기 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을 합격으로 안내할 캡틴 유수입니다. 자, 4강에서 멀미가 조금 나셨습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우리 어차피 모든 게 그렇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적응되기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잘 적응하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자, 기왕에 할 거 우리 즐겁게 하자. 항상 말씀드려요. 공부도 이거 어차피 하기 싫은 과목이지만 여러분이 정보처리 실기를 합격하시고자 한다면 기왕에 할 거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유수도 자꾸 좋아라 해주셔야 돼요. 적어도 이제 정보처리 실기 시험장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이 유수를 좀 좋아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렇잖아요. 저 선생님이 좋다라고 하면 자꾸 왠지 그 과목이 좋아지고요. 그죠? 근데 왠지 저 선생님 싫다라고 생각하면 그 과목 자체가 싫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다소 이 유수가 생긴 게 마음에 안 들고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실지라도 시험장 가시는 그 순간까지는 그래도 왠지 정겹다. 그냥 괜찮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5강입니다. 팩토리얼 수열의 학계인데 4강에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했는데 4강의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자, 5강 팩토리얼 수열이라고 하는 게 뭐 시험에 직접 출제될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는 좀 적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제 알고리즘, 순서도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기초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출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천천히 배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탄탄하게 실력을 다져 나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단순한 문제만 보고 그냥 넘어가면 알고리즘은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자, 오랜만에 들어보실 거예요.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한번 살펴보고요. 자, 알고리즘 그리고 기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아마 4강보다는 빠르게 끝날 거니까 힘내시고요. 자,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모니터 앞으로 바짝 당겨 앉으셔서 집중하시고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러면 팩토리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 아마 이 고등학교 때 확률 통계에서 아마 공부할 겁니다. 그죠? 확률 통계에서 팩토리얼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팩토리얼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기호는 느낌표 기호를 쓰죠. 그죠? 그래서 5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 5 팩토리얼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 값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는 팩토리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순서도를 이따가 풀어보다 보면은 원래 5 팩토리얼이라고 하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해도 상관없죠.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를 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우리 알고리즘을 짤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 이렇게 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효율성 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짤 수도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1에서 2로 만들고 2에서 3으로 만들고 3에서 4로 만들고 4에서 5로 만들면서 계속 2씩 증가시키면서 그 놈을 곱하면 그게 결국 팩토리얼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었을까요? 또는 이런 방법이 있죠. 자, 계속 반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1에서 2를 누적해서 곱합니다. 그리고 나서 3을 만들어요. 1 증가시켜서. 그리고 또 3을 누적해서 곱합니다. 그럼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이 결과값에 3을 곱하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또 2를 증가시켜요. 3에서 4가 되겠죠? 그럼 이 결과값에 또 4를 누적해서 곱하면 결국 4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1 증가시키면 5가 될 거고 여기까지의 결과값에 5를 곱해버리면 결국 5 팩토리얼이 된다. 우리가 살펴볼 순서들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인지 개념이 전체적으로 이해되시나요? 맨 처음에 1을 둔 다음에 자, 변수 하나 만들어서 2를 만들어요. 그래서 2를 곱합니다. 그럼 1 곱하기 2가 되잖아요. 그럼 결국 2 팩토리얼이죠. 요 놈이 2 팩토리얼이에요. 그 결과값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저장된 결과값에 요 놈을 또 1 증가시킨 다음에 이놈의 결과값을 저장한 다음에 그 저장된 변수에다가 3을 곱해버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계산되니까 여기까지의 결과가 바로 뭐가 돼요? 3팩토리얼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1 증가시켜요. 그리고 요놈의 결과를 3팩토리얼의 결과를 저장한 다음에 거기에다 4를 곱하면 결국 4팩토리얼. 그리고 또 1 증가시킨 다음에 그 값에다가 또 5를 곱하면 5팩토리얼. 됐죠? 헷갈리십니까? 천천히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런 원리로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순서도를 살펴볼 겁니다. 자, 알고리즘 이해하기 먼저 볼게요. 자, 먼저 우리 풀어야 될 문제가 뭐냐면 1 팩토리얼은 얼마예요? 그냥 1이죠. 자, 우리 먼저 이거부터 구할 수 있어야 돼요. 1 팩토리얼이다 그러면 그냥 1입니다. 2 팩토리얼이다 그러면 구할 수 있어야 되죠. 요 놈은 결국 뭐예요? 2 곱하기 1이에요. 2 곱하기 1. 따라서 얼마? 2가 되는 거죠.
3팩토리알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3팩토리알의 값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결과가 얼마 됩니까? 6이 되는 거죠. 4팩토리알은 얼마가 될까요? 자, 4팩토리알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자, 어떻게 된다? 얼마가 될까요? 4, 3, 12. 24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따라서 일단 팩토리알 값을 구할 줄 알아야 이 순서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건 문제를 가만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1팩토리알 구하고 거기에다가 2팩토리알 얼마가 되겠어요? 1은 2가 되겠죠. 누적하고 3팩토리알 결과 얼마예요? 3, 2, 1.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3, 2, 6. 6, 1은 6. 6이죠. 6을 누적하고. 그 다음에 25 누적하고. 23인가요? 24 누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팩토리알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순서도를 볼게요. 이 변수 설명 안 보셔도 됩니다. 순서도를 바로 분석해 볼 건데, 자, 순서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n의 초입값을 2를 줬어요. f의 초입값을 2를 줬고, 썸은 2를 줬습니다. n을 1 증가시켰고, f는 f 곱하기 n. 잘 보세요. 보이시나요? 그렇죠. 선증가죠. n값으로 비교 판단을 했잖아요. 그죠? n을 10과 비교했는데 n값을 먼저 선증가시켰고 선증가시킨 n값을 f에다 곱했죠. 자, 따라서 선증가 방식이죠. 선증가 방식인데 n을 10과 비교했어요. 그렇다면 작으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딱 눈치챌 수 있는 게 n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n의 초입값 2를 줬는데 계속 1씩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n값은 1에서 2가 될 거고 3이 될 거고 계속해서 어디까지 간다는 소리예요? n이 10보다 작으냐라고 했습니다. 그럼 9가 될 때 돌아올 거 아닙니까? 돌아와서 10이 되고 10을 곱하고 나갈 거 아닙니까? 따라서 n값은 어디까지 가요? 10까지 간다는 소리죠. 자, 이걸 우리가 찾아냈어요. 그리고 n값은 선증가구나. 선증가니까 등호가 안 들어갔던 거죠. 그러면 보세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 문제를 다시 와보니까 자, 문제가 뭘 구하는 거였냐면 문제가 1팩토리알, 2팩토리알, 3팩토리알 쭉 해서 10팩토리알. 그러면 딱 눈치껏 딱 보면 요 놈이 n이 아닐까요? 요 놈이? 요 놈이 n이 아닐까요? 요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n값이 10까지 와서 여기서 딱 끝났단 말이에요. n값의 역할이 저거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f에다가 n을 곱한답니다. f는 2를 줬어요. 여기다 초입값 0을 주면 안 되죠. 왜냐면 0을 줘버리면 0에다가 얼마 곱하면 계속 0이 돼버리니까 일반적으로 곱셈이 들어갈 때는 초입값 0을 주면 안 돼요. 그죠? 어떤 수에 0을 곱하면 계속 0이니까 아무리 반복해서 수천 번, 수만 번 곱해도 0이니까 일반적으로 곱셈일 때는 초입값 1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f가 1인데 n값을 계속 곱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뭔가 반복해서 곱하다 보면 팩토리알이 구해지겠구나. 대충 순서도는 눈에 보이죠? 그러면 이제 디버깅을 통해서 이 순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n값 1, f값 1, 썸값 1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 디버깅표에 쭉 써놓으시고 자, 10보다 작으냐 너무 기니까 5로 줄일게요. n이 5보다 작으냐. 그래서 5팩토리알까지의 합계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그냥 값 보는 거예요. 자, n은 n 플러스 1, n을 1 증가시켜라. 그러면 n은 1에서 2가 되겠죠. 그리고 그 1이라는 값을 2가 된 값을 n값 2가 된 값을 f에 곱하래요. 근데 f는 1이죠 지금. 1에다가 2를 곱하랍니다. 1에다가 2를 곱해서 이렇게 쓰면 요 놈이 뭐가 될까요? 2가 나왔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 f값 2의 의미가 뭘까요? 요 놈의 의미가 2 팩토리알 값이에요. 2 팩토리알 값. 그러면 2 팩토리알은 여기 있는데 그럼 1 팩토리알은 어디 갔지? 1 팩토리알은 얼마예요? 1 팩토리알은 1이죠. 그죠? 근데 이 뒤에서 뭘 할 거냐면 썸에다가 f를 누적하라고 했는데 썸에 2를 넣어놨어요. 썸에 2를 미리 넣어놨구나. 요 놈의 의미가 뭐냐면 1 팩토리알의 의미예요. 이해되셨습니까? 1 팩토리알 값을 미리 썸값에다 넣어놓은 다음에 그리고 바로 그냥 2 팩토리알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요 놈에다가 요 놈을 누적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요 놈을 실행해야 되니까 그러면 1에다가 2가 누적돼서 3이 되죠. 그러면 이 3이라고 하는 값은 1 팩토리알 값 1에다가 2 팩토리알 값 2를 누적한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 자, 분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썸의 값을 2를 줬구나. 됐죠? 자, 1에서 n값을 먼저 2로 1 증가, 선증가 시킵니다. 선증가 시키고 나서 그 n값을 f에다 곱해요. 딱 1, 2는 2가 나왔단 말이죠. 그 2가 나온 값을 썸에 누적하는데 썸에 1이 있었어요. 1에다가 2를 누적하니까 3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 놈이 2팩토리알이에요. 2팩토리알 결과 2, 1은 2. 그 다음에 요 놈이 1팩토리알, 1, 1은 1. 됐죠?
따라서 1 팩토리알 값과 2 팩토리알 값이 더해져서 1회 전에 3이 나온 거죠. 따라서 1회 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끝난 거예요. 오케이? 아하. 자, 그 다음에 n이 5보다 작으냐? 자, 10이지만 5로 줄였어요. 자, n이 5보다 작으냐? n은 지금 2니까 당연히 yes죠. 자, 다시 돌아와서 1로 옵니다. 그럼 n값 1 증가하겠죠? 2에서 3으로 증가합니다.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 3이라는 값을 f에 곱하죠. 그러면 f에는 2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이 2라는 값의 의미는 1 곱하기 2의 의미죠. 그죠? 다시 말해 2 팩토리알 아닙니까 이게. 여기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 얼마가 됩니까? 6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6이라는 값은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했잖아요. 따라서 요게 뭐예요? 3 팩토리알 값 아닙니까? 따라서 요 결과가 3 팩토리알 값이에요. 계속 누적해서 곱하는 거예요, 그 수를. 그러면 3 팩토리알 값을 자 이제 어떻게 한다? 썸에 누적하면 여기다가 6을 누적하니까 9가 되죠. 그럼 이 9라는 값은 어디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죠. 1 팩토리알 1, 2 팩토리알 2, 3 팩토리알은 3, 2, 1.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 아닙니까?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6이 되니까 9가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팩토리알이라고 하면 거꾸로 곱하는 건데 3 팩토리알이다 그러면 3, 2, 2를 곱해야 되는데 3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나 1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하나 똑같지 않느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1 곱하기 2를 한 2 팩토리알 결과값을 f에다 넣는 다음에 그게 얼마예요? 1은 2죠. 그죠? 2 팩토리알 값에다가 3을 곱해버리면 결국 여기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 이렇게 곱한 결과가 되니까 결국 3 팩토리알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세요? 아, 자 그리고 나 당연히 n은 5보다 작으니까 yes가 되겠죠? 그럼 다시 돌아왔을 때 n이 1 증가돼 4가 될 거고 여기에다가 이 6이라는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게. 그죠? 6이잖아. 이거는 결국 뭐예요? 3 팩토리알 값이죠. 3 팩토리알 값 6에다가 4를 곱하면 24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이 값에다가 곱하기 4를 하니까 얼마가 된다? 4 팩토리알이 되는 거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오케이?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4를 만들고 6을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결국 3 팩토리알 값에다가 4를 곱하니까 결국 이 값은 4 팩토리알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썸에 당연히 누적을 시켜야 되겠죠? 자, 따라서 33 나오겠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4니까 5보다 작으냐? yes죠. 자, 다시 돌아오면 n값이 5가 됩니다. 자, n값이 5가 되고 그리고 그 5라는 값을 또 f에 곱합니다. 그럼 여기에 f에는 지금 여기까지의 곱셈의 결과가 있겠죠. 그죠? 얼마? 33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5를 또 누적해버리니까 어떻게 된다? 결국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의 값이니까 5 팩토리알이에요. 따라서 5 팩토리알 값. 자, 여기다가 5를 곱하면 얼마예요? 24에다가 5를 곱하면 5, 4, 20, 5, 20, 120이 되겠네요. 따라서 요 놈이 5 팩토리알의 값이에요. 그 5 팩토리알의 값을 어디다 누적합니까? 썸에다가 누적하니까 153. 오케이? 자, n이 5보다 작으냐? 그죠? 아니죠? n이 5가 됐으니까 no가 되겠죠? 끝났습니다. 따라서 썸 출력하라고 하면 이 153이라고 하는 값은 1 팩토리알 더하기 2 팩토리알 더하기 3 팩토리알 더하기 4 팩토리알 더하기 5 팩토리알까지 계산된 값이에요. 자, 이거 순서도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차분히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순서도의 원리는 뭐냐면 조금 편법을 쓴 거예요. f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f라고 하는 변수 값이 이렇게 2가 되잖아요. 그럼 이건 2 팩토리알 값이고 거기에다 3을 또 곱해버리면 요 놈이 3 팩토리알 값이에요. 그 값에다가 또 4를 곱하면 요게 4 팩토리알 값이고 거기에다가 또 5를 곱하면 요 놈이 5 팩토리알 값이에요. 계속 f에다가 이 팩토리알 값들, 이 값들이 다시 말하면 요 값이 f에 저장되는 거죠. 요 값이 f에 저장되는 거고 그 다음 값 f에 계속 얘가 f에 저장되는 거죠. 그 f에 저장된 값을 썸에 계속 누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계산 결과 값이 시키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리 이해되었을까요? 자, 따라서 우리가 n값을 보면 n을 1을 초기값을 줬고 그 다음에 여기서 n을 선증가시켰고 그 다음에 n을 바로 곱해서 후처리를 했기 때문에 선증가니까 n이 10까지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n이 10보다 작으냐. 자, 당연히 이제 요놈과 같은 형태는 뭐다?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n이 10보다 작으냐 이 소리는 뭐와 같다? n이 9보다 작거나 같으냐와 같은 거예요. 최종적으로 n값이 얼마일 때? 9일 때 돌아온다는 소리죠. 9일 때 돌아와서 10이 되고 10을 곱하면 10 팩토리알 나옵니다. 그죠? f에는 9까지의 곱셈이 누적되어 있을 거니까 거기에다가 10을 곱하면 10 팩토리알 되죠? 그 값을 썸에 누적하고 나가면 10 팩토리알까지의 값이 구해진다. 오케이? 자, 이걸 돌려보시면서 지금 이해 안 되시더라도 제가 돌려본 과정을 보시고 천천히 디버깅을 돌려보시다 보면 아하, 요런 이야기구나 하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어요. 천천히 분석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원리는 이런 거예요. 자, n값 맨 처음에 1을 줬잖아요. 그리고 n값을 2로 만들었죠.
그래 놓고 1에다가 2를 곱했단 말이죠. 그래서 1, 2는 2. 요 2라는 놈이 1 곱하기 2의 결과니까 얘가 2팩토리알이에요. 그죠? 그 2팩토리알 값을, 요 놈이 1팩토리알의 결과고, 미리 넣어놓은 거예요, 썸에. 1팩토리알의 결과 2를 먼저 초이값으로 넣어놓고 2팩토리알의 결과를 더해서 3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 3이라고 하는 값의 의미는 1팩토리알 더하기 2팩토리알의 결과값이 3이 되는 거죠. 그래 놓고 n을 1 증가시켜서 3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3을 2에다 곱한단 말입니다. 그럼 2, 3은 6이 되잖아요. 그러면 6이라고 하는 이 값은 기존의 2팩토리알의 값에다 3을 또 곱했으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3의 결과죠. 따라서 요 놈은 3팩토리알의 결과예요. 그 3팩토리알의 결과를 썸에다 누적하니까 9가 되죠. 따라서 이 9는 여기까지의 값에다가 3팩토리알의 값을 또 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합계가 9가 저장된 거예요. 됐죠? 무슨 소리인지? 그 다음에 또 n 1 증가되면 4가 되잖아요. 그 4를 또다시 이 값에다 또 누적시켜서 곱해버리면 24가 나오죠. 이 24는 4팩토리알의 값이에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여기 이 값이 1 곱하기 2 곱하기 3의 값이니까 거기다 또 4를 곱하면 이거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4팩토리알. 됐죠? 자, 이 값을 썸에 누적하니까 33 나오고요. 자, 5가 됩니다. 자, 5를 또다시 곱하면 5팩토리알 값 120. 그 120을 썸에 누적하니까 153이 나온다.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 순서도예요. 됐나?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전체적으로 디버깅을 쭉 해보시면서 자, 제가 지금 나온 거 일시정지하시고 혼자 디버깅을 해보세요. 그리고 안 되면은 제가 한 것과 비교해 보시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천천히 연습을 해보시면 디버깅 하다 보면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체적 순서들을 분석하면 여기는 초이값을 주는 영역이죠. 그죠? 전부 2를 초이값을 줬고 자, 여기서 이제 n을 1 증가시키면서 f로 팩토리알 값을 구하고 그 팩토리알 값을 썸에 누적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n값이 선증가가 됐기 때문에 10보다 작으냐라고 해서 10바퀴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10팩토리알까지 합계가 썸에 누적돼서 출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천천히 디버깅해 보시고요. 자, 이해하셨다면 이제 기초 문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아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아까는 1팩토리알 더하기 2팩토리알이었는데 여기는 1팩토리알이 빠졌어요. 요게 달라요. 2팩토리알부터 여기는 10팩토리알이 아니라 20팩토리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문제와 다른 거는 1팩토리알이 빠졌다는 거, 그 다음에 10팩토리알이 아니라 20팩토리알까지 진행한다는 거. 요것만 달라요. 변수 설명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바로 문제 들어가 볼게요. 보세요.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쉬운 것 같아도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잘 보세요. 아까는 썸도 2를 줬고 i도 2를 줬고 f도 2를 줬었는데 여기는 좀 썸을 0을 줬네요.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당연히 이 썸에는 팩토리알 값이 누적돼야 되니까 썸은 썸 플러스 팩토리알 값이 되겠죠. 그죠? 근데 왜 0을 줬을까? 그쵸? 아까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아까는 1 팩토리알 플러스 2 팩토리알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진행되는 거였는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문제는 2 팩토리알 플러스 3 팩토리알로 진행된단 말이에요. 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썸값에다가 0을 넣어놓고 0 플러스 2 팩토리알이 이래전에 구해지도록 하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눈에 보이세요? 순서들을 우리가 분석할 때는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그냥 분석하려고 하면 분석이 안 돼요. 변수별로 분석을 하면 분석이 돼요. 썸 변수 보세요. 썸 변수 여기 0 줬죠? 그래 놓고 썸이 쓰였나 쭉 봤더니 썸 없어요. 썸 없고 여기서 썸을 하고 나왔죠? 그러면 딱 봐도 최종적으로 썸은 출력되는 값 아닙니까? 여기서 출력되는 값. 그러면 썸의 팩토리알 최종 값이 저장되는 공간이구나. 그럼 몰라도 썸을 0을 줬으면 여기 들어와야 될 값은 정답을 찾을 때 뭘 찾아야 돼요? 썸은 썸 플러스 여기에 들어올 값은 이제 팩토리알 값을 써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런 형태의 정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i는 2를 줬습니다. i는 2를 줬고 i만 보세요. 자, 이번에는 i만 볼게요. 자, 이번에 i를 2를 줬어요. 그리고 쭉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서 i는 하고 뭘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봤더니 i를 비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i의 역할이 아까 순서도에서 무슨 변수와 같을까요? n변수죠, n변수. 아까 순서도에서 n값을 가지고 n을 1 증가시키면서 n을 10과 비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정답 찾는 요령이에요. i 1이죠. 여기서 i 값을 증가시켰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i 값 썼어요, 안 썼어요? 여기서 i 값 증가되는 뭐가 오겠죠? 근데 그 다음에 i 값 안 쓰고 여기서 바로 i는 뭐하고 이렇게 비교했죠? 이거 정답 찾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3번 정답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얼핏 보면은 이거 선증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아닙니다. 나중에 순서들 찾아보면
이 I 값을 2를 주고 그 I 값을 여기서 사용해요. 그리고 나서 후증가시킵니다. 그러면 20팩토리알까지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딱 보니까 1팩토리알, 2팩토리알, 3팩토리알 계속 구해서 20팩토리알까지 구해야 되니까 요렇게 가는 값이 뭐겠다? i겠다. 아까 순서도에서 n 변수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i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n과 비교했고 여기서는 i와 비교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순서도에서는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아까 순서도에서는 선증가 방식을 썼죠. 그러니까 선증가 방식을 썼으니까 i를 10과 비교했을 때 i가 10보다 작으냐라고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여기서 아까는 n이었죠. n이 10보다 작으냐 이렇게 했을 건데 지금 여기서는 i 값을 가지고 썼는데 여기서 i가 뭔가 증가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20팩토리알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 들어가야 될 값은 어쨌든 20과 비교해야 되겠죠.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i 값이 여기서 증가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후처리한 게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거는 선증가가 아니에요. 후증가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정답을 보고 디버깅 하면서 찾아내면 되니까 이상하다. i가 2를 줬고 그죠? 0이 아니라 2를 준 것도 이상한데 여기서 뭔가 i 값을 쓰지 않을까? 그럼 보세요. f라고 하는 값을 잘 보세요. f값 초이값 얼마를 받고 f는 i 곱하기 얼마를 한다라 했어요. 그러면 딱 봐도 f는 뭐예요? 팩토리알 값이 저장되는 변수 아닙니까? 아까 f 변수랑 똑같은 거예요. 맨 처음에는 2팩토리알이 저장돼야 되고 그 다음에 3팩토리알 저장돼야 되고 어디에? f에. 그죠? 그 다음에 f에. 그 다음에 4팩토리알 값이 f에 저장돼야 됩니다. 그 f값을 썸에 누적하면 되겠죠. 여기 답 나왔네요. 뭐예요? 썸 플러스 f죠. 썸이라는 변수에다가 구한 팩토리알 값이 어디에 있어요? f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썸 플러스 f. 오케이? 그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서 f값을 구할 때 i 값을 가지고 뭔가 쓰겠죠. 여기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후증가 됐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될 기본형이 뭡니까? 20까지 가야 될 때 후증가 아닙니까? 후증가. 그러면 i는 그렇죠. 작거나 같다 20보다. 오케이? 그런데 작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될 값 뭐다? 오케바리. 그렇죠. 21. 이게 정답 찾는 요령이에요. 문제를 해석해가는 과정입니다. 이전 강좌에서는 옛날 9강의에서는 제가 이거 다 설명드리고 순서도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끄떡끄떡만 하고 이걸 분석하는 방법을 몰라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 순서들을 분석해가면서 이게 어떤 과정으로 팩토리얼 합계를 구하는 건지를 같이 찾아보자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i 변수가 여기서 2를 줬고 여기서 뭔가 쓰일 거예요. 좀 이따 찾아낼 거고 i가 여기서 뭔가 후증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는 i는 i 플러스 1밖에 될 게 없죠. 그죠? 눈치상. 그러면 일단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i는 i 플러스 1로 후증가 시킨 다음에 그 i 값을 가지고 뭐 아무 처리도 안 했단 말이에요. 아무 처리도 하지 않고 바로 분기문으로 i를 얼마 비교했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후증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될 기본형은 우리가 20팩토리알까지 구해야 되니까 i는 1부터 20까지 가야 되니까 i가 20보다 작거나 같으냐? 왜? 후증가니까. 근데 등호가 없어요. 그러면 기본형은 이거니까 작다가 나왔으니까 여기 들어갈 값은 21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놈하고 요놈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요놈의 정답은 뭐고 요놈의 정답은 뭐냐?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f의 초기값을 얼마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i의 f값을 구할 때 i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지금부터 찾아내는 거예요.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f의 초기값을 만약에 0을 줘보세요. 그냥 뭐 넣어보는 거예요. 그냥 0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f의 초기값을 0을 넣어놓고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팩토리알 아닙니까? 그럼 팩토리알은 반드시 수행되는 연산이 곱셈 연산이 수행되죠. 그럼 우리 아까 순서대로도 봤듯이 n값과 f값 아까 막 곱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뭔가 i값과 f값을 곱하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f에다 0을 넣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팩토리알 구할 때 계속 곱셈 연산 수행될 텐데 0값을 곱해버리면 수천 번, 수만 번 곱해도 결과값 0이 되죠. 아무 쓸모가 없는 게 돼버려요. 따라서 여기는 초기값 뭔가 0이 오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아하 얼마가 될까요? 초기값 2를 넣어보는 거죠. 보통 곱셈에서는 1이 많아요. 그러면 넣어놓고 f값을 추적해보는 거예요. f값을 2를 넣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른 데 생각하지 말고 f만 보세요. f값 2를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f는 i 곱하기 얼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찾은 게 썸은 썸 플러스 f에다가 팩토리알 값을 저장해놓고 그 팩토리알 값을 썸에 누적한다는 걸 찾았어요. 그러면 f에는 팩토리알 값이 저장돼야 되죠. 맨 처음에 2팩토리알 값이 f에 저장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3팩토리알 값이 f에 저장돼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돌려줄 거냐? 여기다 뭐를 써줘야 되느냐? f는 i 값에
다시 말하면 이걸 뒤집었죠. 문제를 함정을 만든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건 뭐예요? F는 아까 우리 순서도대로 한다면 F에다가 뭘 곱합니까? 아까 N이었죠. I를 곱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F는 F 자신에다가 계속해서 I 값을 곱해라. 그럼 보세요. 이제 딱 한눈에 들어옵니다. 맨 처음에 F 1이죠. 1에다가 I 값이 얼마입니까? I 값이 1이었죠. 그죠? I 값이 1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I 값 변화가 없잖아요. 여기서 1 증가했네. 2가 됐죠. 2가 됐고 나서 이거 나오고 나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I 값을 곱하니까 얼마가 돼요? I 값 2를 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 2팩토리얼 값이 되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I 값을 1 증가시켜서 2를 만들고 여기서 썼으니까 후처리 아니냐? 아닙니다. 조건 분기문을 나가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건 후처리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분기문이 여기서 선증가가 되고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후처리가 되는데 그 사이에 얘가 들어오면 얘가 여기로 들어와 있으면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게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만약에 이 조건 분기문이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와 있으면 선증가가 맞아요. 자, 그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위로 올라가고 얘가 이를 밑에 이 밑으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I를 먼저 증가시키고 그 I 값을 썼죠. 그러니까 선증가 후처리죠.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여기 와 있다면 I가 20보다 작으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이로 끼어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선증가가 아니에요. 후증가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얘를 처리하고 돌아와서 후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얘를 처리하고 돌아와서 후증가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가운데다 이렇게 딱 끼워놓으면 이건 후증가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처리해야 될 I 값으로 처리하는 명령문이 요거 아니에요, 요거. 요 놈을 처리하고서 돌아와서 후증가가 되는 거예요. 후증가예요. 됐나요? 따라서 여기서 증가된 다음에 그 다음에 처리하는 거 없이 바로 분기문이 왔잖아요. 그럼 무조건 후증가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될 거는 20보다 작거나 같으냐? 근데 작으냐 하니까 2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다 찾았어요. 정답을 넣어보고 돌려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F의 초입값은 2를 줘야 돼요. 그리고 I를 1 증가시킵니다. 1에서. 그럼 I가 2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야 될 값은 22를 넣어야 돼요. 이건 이따가 또 볼 거고. 그래서 F는 I 곱하기 F라고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또 이상한 거예요. 원래는 F는 F 곱하기 I. F 곱하기 I나 I 곱하기 F나. 근데 시험 문제 여기다가 F는 F 곱하기 이렇게 써놓으면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 맞출 것 같으니까 이걸 또 출제하는 교수님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F는 I 곱하기 F.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적산이라고 하면 이런 형태를 갖는단 말이에요. F는 F 더하기 또는 뭐 F 곱하기 얼마. 그죠? 그 자신의 얼마를 더하든지 곱하든지 빼든지. 이게 누적산의 형태인데 이걸 그대로 출제해버리면 너무 싱거우니까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F값의 I를 계속 곱해나가라 이 소리죠. 그러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한 거예요. F값 2를 넣은 다음에 I값을 계속 2씩 증가시키면서 F에다가 계속 I값을 누적해 곱하는 겁니다. 그럼 맨 처음에 I가 2가 되니까 2가 누적돼서 곱해지고 그럼 2팩토리알. 다시 돌아서 I가 1 증가돼서 3이 되고 3을 누적해서 곱하니까 여기까지가 3팩토리알. 그리고 다시 돌아서 I가 1 증가돼서 4를 만들고 4를 곱하니까 4팩토리알. 됐어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따라서 20팩토리알까지 가야 되는데 얘가 후증가란 말이에요. 따라서 작거나 같으냐 20. 요게 정답이에요. 근데 작다가 되어 있으니까 I가 21보다 작으냐. 따라서 여기 들어갈 값은 21.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러면 디버깅을 통해서 과연 그런지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맨 처음에 썸 0을 줬죠. I값 1, F값 2를 줬어요. 자, 내가 찾은 답을 이렇게 찾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I를 1 증가시킵니다. 이래서 2가 되겠죠? 자, I가 작죠, 그죠? 자, 일단 6보다 작으냐. 자, 5까지 돌리는데 6보다 작으냐가 됐죠? 그죠? 원래 5보다 작거나 같으냐. 똑같은 거예요. 6보다 작으냐는 5보다 작거나 같으냐.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내려옵니다. F에다가 I를 곱하랍니다. F에다가 I를 곱하니까 1은 2. 예스가 되니까 2. 요 놈 뭐예요? 요 놈은 2팩토리알 값이죠. 그 2팩토리알 값을 어디다 곱해야 돼요? 썸에 더해야 돼요. 썸에 더해야 되겠죠. 썸에 누적하니까 2. 요게 2팩토리알 값이 썸에 누적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죠. 처리를 하고 나서 I 값을 가지고 돌아와서 여기서 I가 후증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증가예요. 후증가를 시켜놓고 자, 분기문으로 옵니다. 자, I가 6보다 작으냐. 그죠? I는 3이니까 6보다 작으니까 S가 되죠. 자, S가 되니까 이리로 통과합니다. 그럼 얘를 실행하죠. F에다가 I를 누적해서 곱하라. F에다가 I를 누적해서 곱하니까 2 곱하기 3이 되죠. 2, 3은 6이 되잖아. 이 6은 3팩토리알 값이죠. 1 곱하기 2 곱하기 3. 됐어요? 따라서 그 값을 썸에 누적하니까 썸에는
2팩토리알 더하기 3팩토리알의 결과 8이 들어온 거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증가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처리 다 끝나고 돌아와서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다? 후증가예요. 따라서 후증가돼서 i값은 4가 됩니다. 그러면 분기문으로 오잖아요. 그죠? 자, 6보다 작으냐? i는 4니까 6보다 작으니까 yes가 되죠?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 i값을 또 f에 누적해 곱합니다. 6에 4를 곱하니까 4, 6에 24. 이 24라는 값은 4팩토리알의 값이죠.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됐어요? 이놈을 썸에 누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후증가. 따라서 5. 자, 계속 갑니다. 그러면 5를 24에 곱합니다. 그럼 120이 yes가 돼서 120 나오겠죠? 이 120은 5팩토리알 값이에요. 그러면 자 5팩토리알 값을 여기다가 곱하니까 이렇게 되죠. 152. 그럼 5팩토리알까지 이미 다 구해졌죠. 이미 다 구해졌지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i가 1 증가해서 6이 되죠. 그죠? 6이 됐는데 6보다 작으냐니까 no! 그럼 끝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로 안 가고 나가버리니까 여기서 6이 됐지만 6은 6팩토리알 안 더하고 나가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결과값이 2팩토리알부터 5팩토리알까지 합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형태를 앞으로 많이 볼 거예요. 분기문을 가운데다 넣어놔요. 그럼 여러분 얼핏 생각하기에는 i가 선증가됐고 여기서 후처리가 됐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증가되고 분기문이 바로 나왔다면은 이거는 후증가예요. 여기서 먼저 처리되고 돌아와서 순서가 여기서 처리되고 돌아와서 얘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후증가로 봐야 되니까 여기는 i가 작거나 같으냐 20보다 이게 기본형이에요. 근데 작다가 나왔으니까 21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오케이? 자, 이거 시험 문제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응용해서 엄청 나오는데 이걸 돌리면서 생각하려면요 되게 헷갈려요. 제가 공식화해드린 걸로 이거 형태 딱 봐두세요. 증가되고 그리고 나서 분기문 나오고 처리가 됐다면 이거 후증가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요 놈이 여기로 와 있다면 선증가 후처리가 맞아요. 선증가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나갔다면 여기서 나간다면 i가 20보다 작으냐가 맞는 거예요. 공식이니까. 됐죠? 아하. 자, 이 문제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 가시면서 자, 지금 좀 멀미나고 어렵겠지만 제가 이렇게 목이 쉬어라 이렇게 열심히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것들을 여러분이 혼자 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제 설명 잘 들으시고 대신에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면 안 돼요. 디버깅 표를 여러분 교재에 실어드렸으니까 돌려보면서 디버깅을 해보시면서 왜 이게 후증가가 되는지. 마지막 여기서 6이 됐는데 여기서 나가버리더란 이야기죠. 얘는 6팩토리알 안 더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후증가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i가 20보다 작거나 같으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작으냐 하니까 21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알고리즘이 이래서 어려워요. 이래서. 답이 딱 그냥 정해진 게 아니다 말이죠.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다 생각해서 내가 생각을 해야 논리적 사고를 해야지만 이 정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순서도만 대충 분석하고 넘어가면 응용된 문제를 절대 풀어낼 수가 없어요.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잘 이겨내셔야 시험장에서 웃고 나올 수 있습니다. 공부할 때 알고리즘 웃으면서 공부하면 시험장에서 피눈물 흘려요.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 됩니다. 공부할 때 힘들어도 우리가 목표하는 시험장에서 웃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히딩크 감독이 국가대표들 아주 잘하는 강국하고 시합을 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별명이 5대0 아닙니까? 5대0. 5대0으로 깨져서.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만들어냈어요? 4강 신화를 만들어냈잖아요. 우리 연습하는 동안 즐기면서 쉽네 알고리즘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요. 물론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조금만 어렵게 나와버리면 피눈물 흘립니다. 시험장에서. 그러나 이런 걸 가지고 다양하게 연습하시고 시험장 가시면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어낼 수 있어요.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런 기법을 여러분들께 전수해 드리는 겁니다. 자, 천천히 디버깅 해보시면서 풀어보시고 자, 워크시트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완벽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 모두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배수 구하기 알고리즘인데 배수 구하기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다음 시간은 빠르게 또 끝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 다시 한번 쭉 돌려보시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완벽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길 바라요. 자, 이것으로 여러분들과 5강 팩토리얼 수열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